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동해 지역의 학교에서 3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어제부터 강원도 전체 학교가 전면 원격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학부모와 교사들은 갑작스러운 원격 수업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감염 원인도 밝혀지지 않아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전체 초중고등학교가 또다시 전면 원격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잠잠하던 동해 지역 초등학교에서 시작된 확산세 때문입니다. 학교 내 집단 감염 사례는 처음이어서 마스크는 잘 쓴 건지 감염 원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제대로 안 썼으니까 그러지 않을까. 그게 아이들이 뭐 학교에 모이니까, 단체로 모이니까 아무리 잘 썼다고 해도 옮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방역당국은 학교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켰다는데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온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실에는 CCTV가 없어 확인이 불가능해 학교 밖 동선을 위주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했는데 네네.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된 거는 정말 어디가 감염 경로인지 모를 정도로 저희도 지금 그 경로를 추적을 못할 것 같아요. 강원도 교육청은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을 잘 했는데도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건 이미 학교 내 무증상 감염자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급식할 때는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어 장기간 노출이 되면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학생 안전을 위해서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들 전면 원격 수업에 전환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휴일날 갑작스런 원격 수업 전환 소식에 교사들은 물론 맞벌이 가정을 비롯한 학부모와 학생들은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제는 원격 수업에 따른 돌봄 문제를 비롯해 원격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는 학생들이 다 보는 것 같아요. 개인 차도 생길 테고, 이거는 뭐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되 제대로 된 가르침이 있다 하면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걱정을 덜 하시겠죠. 강원도 교육청은 앞으로 2주간의 상황을 지켜본 뒤 원격 수업 단계를 재조정할 방침입니다. 교육당국이 학교 내 무증상 감염 확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당분간 전체 학교의 원격 수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동해시의 학교와 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속출하자 인근 산업시설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그야말로 총력 방역에 나섰는데요. 유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해시의 초등학교와 병원에서 확진자가 쏟아지자 기업체들이 방역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쌍용양회 동해공장은 핵심 시설인 운전실 근무자 56명의 출퇴근을 금지하고 사내에서 합숙을 시키고 있습니다. 직원 간의 접촉을 줄이기 위해 생산 현장 직원들의 3교대 근무를 2교대로 변경하고 사무직은 절반씩 집에서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학부모 직원들은 회사 비용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전실 근무자 중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적어도 48시간 정도는 운전실이 폐쇄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공장의 중요 설비인 시멘트 소속로를 중단시킬 수밖에 없는 매우 중요한 직무이기 때문에 본인의 그 동의를 얻어서 또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COP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합숙을 하고 있습니다. 삼표시멘트 삼척 공장은 운전실에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업무교대 인수인계를 비대면으로 바꿨습니다. 모든 직원들에게 환자가 많이 나온 지역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고 동해시 거주자는 퇴근 뒤에 외출을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GS 동해전력은 핵심 시설인 제어실 통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제어실 직원 외에는 출입을 금지하고 식사는 도시락 배달로 해결합니다. 공직사회도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동해시와 생활권이 같은 삼척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에게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삼척교육지원청도 동해시에 거주하는 교직원은 모두 집에서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삼척과 강릉에 거주하더라도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일 경우는 재택근무 대상입니다. 병원과 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산업시설과 공직사회가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코로나19의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지 벌써 11달이 지났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코로나19는 확산세를 멈추지 않은 채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감염병 공포 속에 떨었던 올 한 해 코로나19 상황을 김상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1차 대유행이 시작됐습니다. 강원도에는 2월 22일 춘천과 속초 삼척에서 환자 5명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공포감은 극도에 달했습니다. 지금은 필수품이 된 마스크는 이때부터 우리의 유일한 방어책이 됐습니다. 코와 입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와 마음도 닫혀버렸습니다. 행사와 축제는 물론 모든 일상이 멈췄고 무료 급식소 등 어르신과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마저 중단됐습니다. 비대면은 사회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1차 대유행의 여파는 크지 않았고 5월부터 7월까지 강원도는 한 달 환자 수가 10명 이하로 나오면서 비교적 공포감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수도권 교회와 광화문 집회발 2차 대유행이 한 달간 이어졌습니다. 특히 원주를 중심으로 환자가 퍼졌고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됐습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에는 도내 곳곳에 고향에 오지 말라는 현수막까지 걸렸습니다. 거리두기 효과로 10월까지 도내 누적 환자는 2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코로나19는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간 후 모두가 방심한 순간을 노렸습니다. 11월 중순부터 도내 환자 수는 걷잡을 수 없이 급증했습니다. 춘천과 홍천, 인제, 철원, 영월 등 환자가 많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집단 감염이 나타났습니다. 회사와 학교에서, 군부대에서, 김장 모임에서, 요양원과 병원에서 장소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거리두기 격상에도 현재까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환자 55명이 나오면서 역대 하루 최다 환자 수까지 경신했습니다. 여태 겪어보지 못한 3차 대유행, 11월에는 379명이, 12월에도 현재까지 300명대 환자가 추가돼 이제는 1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코로나19의 공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가족과 친구들까지 거리를 둬야 할 상황. 무엇보다 의료진과 공무원들은 1년 가까이 끝없는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의료인으로서 이제 할 수 있는 일과 이제 시민분들은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을 서로 같이 공존해서 이런 코로나 사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바람입니다. 모두가 지칠 대로 지쳤지만 결국 모두가 힘을 모아야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은 여전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의 개폐회식 장소를 두고 평창군과 강릉시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은 사실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평창 군민들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평창이라는 본질을 부정하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치올림픽 폐막식에서 IOC 위원장에게 오륜기를 건네받은 것은 대통령도 도지사도 아닌 평창 군수였습니다. 20여 년 3번의 도전 끝에 유치한 동계올림픽은 평창 국민들에게는 사실 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개폐회식을 강릉에서 개최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평창 국민들의 자존심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뭐 사활을 걸다시피 해가지고 유치한 건데 그게 사실 강릉으로 안 되면 그게 강릉올림픽이지 어떻게 평창올림픽이 되겠습니까? 결국 올림픽은 평창에서 그 어느 대회보다 훌륭하게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계속됐습니다. 강원도가 올림픽 1주년 기념식을 강릉에서 개최하기로 하면서 평창 군민들의 상처는 깊어졌습니다. 2028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 노력한 평창 국민들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현명한 결정을 강력히 추구하는 바이다. 올림픽 유산 사업으로 유치한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명칭도 평창이 아닌 강원올림픽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제 개폐회식을 어디에서 할지를 두고 갈등이 재현될 양상을 보이면서 평창 국민들의 불만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평창 때문에 동계올림픽이 만들어졌고 이 동계 스포츠는 빙상 경기보다는
설경지를 갖고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 빙상은 뭐 아무 데서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왜 이 강릉이 자꾸 인구 4만의 작은 도시에서 치러진 전 세계인의 축제 평창올림픽. 평창 군민들은 올림픽 유산을 공동 개최 지역이 함께 누리는 수준을 벗어나 개최지 평창의 상징성 자체를 훼손하는 행위를 도대체 누가 중단시켜야 하는 거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원주시 공동 육아 나눔터 2호점이 반곡 관설동 푸른숨 10단지에 문을 열었습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 2호점은 신한금융그룹 설치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돼 리모델링과 기자재 구입 등 6천만 원 상당의 지원을 받았으며 놀이와 활동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 중인 원주시 거주 부모와 아동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특히 맞벌이 가구의 육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방과 후 돌봄과 방학 돌봄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횡성군이 어린이 보행자가 많은 성북초등학교 앞 사거리 횡단보도에 LED 바닥 신호등을 설치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대기선 바닥에 보행 신호등과 동일한 신호가 표출돼 어린이와 스마트폰 이용 보행자들의 안전과 야간 교통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횡성군은 8천만 원을 들여 횡단보도 두 곳에 LED 바닥 신호등과 신호 위반 보행자 경고 장치를 설치했으며 횡성보건소 앞 교차로 등 교통약자 통행이 많은 곳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석탄을 나르던 고지대길인 운탄고도에 폐광지역 걷는 길이 조성됩니다. 강원도와 동부지방산림청 폐광지역 4개 시군은 해발 700m에서 1300m에 위치한 폐광지역 운탄고도 145km를 이어 석탄산업 유산과 지질자원, 고원 식생을 경험할 수 있는 걷는 길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폐광지역 걷는 길은 2022년 4월까지 총 사업비 36억 원을 투입해 영월 청령포와 정선 만항제, 태백 매봉산, 삼척 미인폭포를 경유하는 5박 6일 코스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양양의 서피비치가 2020 한국관광의 별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올해 차별화된 매력과 철저한 방역관리로 한국 관광 발전에 기여한 관광지 5곳을 2020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했는데 양양 서피비치가 본상에 포함됐습니다. 양양 중장권리에 위치한 서피비치는 이국적인 분위기를 갖춘 서핑 전용 해변으로 새로운 놀거리를 찾는 젊은이들의 서핑 성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사회복지시설과 학원, 교습소에 이어 스키장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벌입니다. 춘천시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엘리시안 강촌에서 스키장 아르바이트생과 주변 음식점과 상가, 렌탈샵 종사자 등 700여 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자는 검사 이후 음성 판정을 받을 때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춘천시는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꼭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춘천시민버스가 최근 불거진 재정지원금 문제에 대해 회사 측의 잘못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시민버스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춘천시가 지급한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금은 용도가 명시돼 있지 않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보조금 불법 사용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재정지원금 등으로 회사채를 조기 상환해 연간 5,500만 원의 이자 비용을 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버스 측은 정치권 등에서 회사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달라며 잘못이 있다면 임원진이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 지역의 두 번째 택시 협동조합이 내년 1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춘천시는 도내 최초의 택시 협동조합인 춘천 희망택시에 이어 소양시민협동조합이 38명의 조합원으로 결성돼 내년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협동조합은 성과금을 회사와 나누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운수 종사자들의 수입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인과 행정의 소통기구인 춘천시 농어업회의소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춘천시는 최근 회의소 설립을 위한 조례를 마련해 내년 1월 창립총회가 열려 임원진 등이 선출되면 본격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소는 농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조정하는 대의기구로 현재 농업인 650명과 15개 단체, 농축협 등이 가입돼 있습니다. 춘천시는 앞으로 회의소가 행정의 농정협력 역할과 조사 연구, 교육 훈련 등을 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학생 사회적 거리두기 지킴이가 운영됩니다. 화천구는 주소지가 화천이거나 부모가 화천에 사는 대학생 20명을 선발해 오는 1월 4일부터 3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와 자가격리자 행정 보조 업무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대학생 사회적 거리두기 지킴이는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로 운영되며 1급 6만 9천여 원과 간식비, 주유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생산량이 감소한 쌀 재배 농가의 소득 보전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양구군은 올해 실시한 벼 수매 물량 3,570톤을 건조하는 데 필요한 비용 1억여 원을 벼 재배 농가에 지원합니다. 또 수매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벼 상토 비용을 헥타르당 48,600원씩 모두 5,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